안녕하세요. 새벽딱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엘프라다 밀러 카인즈, 크리스티네 죄닝 지음 책으로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엘프리다 밀러 카인즈 박사,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나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후 독일로 건너가 정신의학과 철학을 전공했다. 유엔 소속의 여러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정치 분야에도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했다. 1977년 건강과 인격 형성 연구소를 설립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정신과 질병의 상호관계에 관해 깊은 이해를 쌓아왔다. 직관지능의 힘과 우주의 법칙에 관한 방대한 지식, 풍부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영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직관지능의 최고 전문가로서 다양한 세미나와 강의를 진행하며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 질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집중의 힘 등이 있다. 크리스티네 죄닝, 제약업체와 의학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밀러 카인즈 박사의 연구소에서 영적, 정신적 발달 과정에 관해 연구해 왔다. 밀러 카인즈 박사와 함께 세미나와 및 공동 저술 활동을 하는 한편 기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자기관리와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옹기니 강희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독과를 졸업했다. 현재 프리랜서 번역가이자 각종 국제행사의 통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통계의 거짓말, 아름답지 않을 권리, 집중하는 힘 등이 있다.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일단 목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직관적 지능이란 무엇인가? 1. 직관적 지능은 창조의 원천. 지능은 순수한 정신 에너지이다. 직관은 내면에서 나오는 메시지이다. 정신과 자아의 융합. 직관적 지능은 지혜와의 연결고리이다. 2. 직관적 지능과 우주의 법칙.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정신의 7가지 법칙. 내 영적 수준은 어떤 단계인가? 결론. 2부 직관적 지능은 어떻게 개발하는가? 1. 자기 분석은 자기 인식의 도구.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내면의 성격을 통한 자기 인식, 겉모습을 통한 자기 인식, 재능과 장점은 성공의 원천, 직관을 가로막는 걸림돌과 장애물. 2. 감정의 세계. 감정은 직관을 이끄는 방향 안내자. 감정과 직관, 감정과 정서, 생각을 자극하는 사고 자극제, 감정과 사고 자극제의 종류, 감정과 사고 자극제의 기능. 3. 결정의 순간 직관을 활용하는 법. 동기는 결정의 원동력, 결단력의 차이를 만든다. 열쇠 결정과 그에 따른 연쇄작용, 유혹 물리치기, 오성과 감정의 끊임없는 싸움. 결정의 도구는 직관이어야 한다. 장애물과 경고 신호 구분하기. 4.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13단계. 1단계 목표 정하기, 소음 파악. 2단계 질문하기. 3단계 책임의식 갖기. 4단계 정직한 태도와 열린 마음 갖기. 5단계 용서하기. 6단계 용기와 겸손한 태도 갖기. 7단계 감사하는 마음 갖기. 8단계 자제력, 근면, 끈기 갖기. 9단계 집중력 기르기. 10단계 포기하기. 11단계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12단계 건강한 신체 유지하기. 13단계 우정과 영적, 정신적 사랑 나누기. 제3부 직관적 지능 개발의 결과. 1. 성공적인 삶의 완성. 삶의 관제와 목표를 찾게 된다. 통찰력을 갖게 된다. 결정에 대한 확신과 내적 자유를 얻는다.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안정, 기쁨, 사랑을 느낀다. 창의력과 천재성을 갖게 된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사람이 된다. 이 새로운 시대의 탄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리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자 여러분의 손에 놓인 이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삶의 비밀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는 직관적 지능 개발의 바탕이 되는 능력이다. 만약 독자들이 성공으로 가는 손쉬운 길을 찾고 있다면 나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삶으로 가기 위한 굳건한 기초와 성공한 선배들이 이미 걸어간,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다. 여기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때의 성공은 비단 사회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직관적 지능을 활용하여 인생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직관적 지능은 단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는 일은 우리와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과제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과제다. 이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만약 집을 짓고자 한다면 먼저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를 쓴다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을 테니 말이다. 많은 책들이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삶의 본질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결국은 삶의 본질과 하나로 통합되는 자재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삶의 비밀을 알려주고 인생이라는 연극에 대해 깊은 이해와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직관적 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즉 우리 삶을 인도하는 우주의 질서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한 차원 높은 목표인 우주의 목표, 즉 긍정적이고 선한 것으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용기와 내적 확신을 주고자 한다. 즉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개발하고 나아가 전 우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가치들을 내면화해야 한다. 그 가치들은 바로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사랑이다. 특히 사랑은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 중 가장 강한 에너지이자 세계를 구할 마지막 도구다. 독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고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자 한다. 신이라는 개념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신은 종교를 초월한 존재다. 나는 신이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종교를 위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유럽 문화의 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주 내에서 고차원적인 권능을 지닌 존재를 가리킬 때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신 대신 다른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상관없다. 인간은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의식이 다르고 인간 자체가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를 미리 판단할 수 없다. 어떤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난 다음에야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고차원의 권능과 상황 위에 있는 어떤 법칙, 즉 자연의 법칙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러한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살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의 의미가 영적 정신적 발달에 있다고 믿는지, 자기 자신을 세계라는 오케스트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악기로 여기는지 등의 질문을 던져볼 것을 권한다. 어떤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로 세계라는 오케스트라에서도 각각의 악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조율하라. 그러면 우주의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것이다. 엘프리다 밀러 카인즈. 제1부 직관적 지능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내적인 지식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직관은 무엇이고 직관적 지능은 어떤 의미일까? 직관적 지능은 단지 직관이라는 개념을 대체할 새로운 단어에 불과할까? 직관과 지능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직관적 지능은 직관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직관적 지능의 의미와 범위를 이해하고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보고자 한다.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직관적 지능의 전체적인 의미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직관적 지능은 창조의 원천.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의지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능만으로는 양심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제프 폰 아이헨도르프의 말입니다. 지능은 순수한 정신 에너지이다. 우리 주변과 우리 내면에 각각 어떤 에너지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칠 때 혹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에 우리는 육체 에너지를 동원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느끼거나 사랑할 때에는 이와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작용한다. 바로 정신 에너지다. 인간은 육체, 물질적 에너지, 그리고 영혼과 정신적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비물질적인 부분들, 즉 영혼과 정신은 인성을 형성한다. 한 병리학자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해부해 왔지만 아직 영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사고한 결과 나타나는 오류이다. 직관적 지능을 알기 위해서는 비물질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비물질적 차원 중에서도 지성보다 영혼으로 사고해야 한다. 지능은 육체적 물질적 에너지가 아니라 순수한 정신적 에너지다. 즉 지능은 인성의 일부,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인간 영혼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가장 권위 있는 백과사전인 브로크하우스는 지능은 인성의 주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준다. 지능이라는 표제어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들도 함께 나와 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 정신적 능력의 복합체, 구체적인 혹은 추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 추상적 사고, 이해, 기억, 그리고 창의력과 관련된 능력. 사회학에서는 지능을 학력이나 문화적, 예술적 소양이 높은 이들, 즉 지성인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분류한다. 그리고 지성인은 높은 수준의 정신적 교육을 받은 사람, 지성은 5성, 사물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통한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브로크하우스 백과사전에는 이러한 지성인 계층을 엘리트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습득하면서 발달된 지능, 즉 지성에 기초하여 엘리트를 결정하는 견해로 지능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인 마음의 수양과 우주의 지혜에 도달하는 일을 관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잣대는 진정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플라톤도 지능과 관련해 인간은 지식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간 직관적 지능이란 또 무엇인가? 지성적 지능, 지능지수 IQ, 감성적 지능, 감성지수 EQ, 영적인 지능, 윤리적 지능,
심리적 지능 등 오늘날 지능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능 검사를 통해 측정되는 소위 지능지수 IQ는 지성적 지능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 방식에 관해 논란과 비판이 분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능 검사를 통해 측정되는 지능은 전체 지능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버드 교육학과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1983년 마음의 틀, 다중 지능 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IQ에 대한 기존의 견고한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놓았다. 가드너는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을 내세움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지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지닌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내면적 지능을 꼽았다. 내면적 지능은 내부를 향하는 지능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가드너는 내면적 지능을 활용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내면적 지능은 감정으로 가는 통로이며 감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이 이론을 통해 가드너는 감정적 지능이라는 새로운 지능 모델의 초석을 마련했고, 이후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피터 셀로베이와 유 햄프셔 대학의 존 메이어가 감성적 지능이라는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감성지능의 창시자인 데니엘 골먼은 감성적 지능을 감정의 지능이라고 말한다. 그는 감성적 지능이란 마음이 지닌 힘과 능력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정이입 능력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협동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감성적 지능에는 예의, 책임감, 주의력, 자제력 등도 포함된다. 또한 골먼은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이들도 격정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실패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갈등이 생겨 집중력과 사고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위의 견해들을 참고로 우리는 지능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습득 가능한 지식, 논리적 사고, 그리고 이성 등과 관련된 지성적 능력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성적 능력만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감정, 영감, 배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 감각적 인지와 창의력 등에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이성의 측면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것을 좌뇌로만 판단해 버리게 될 것이다. 지성적 지능만으로는 복잡한 삶의 미로 속에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게 마련이다. 인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지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직관적 지능이다. 직관적 지능은 감정과 직관을 아우르는 것이로 우리가 장기적 안목과 우주적 시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지능과 판단력은 신체의 건강 상태와 두뇌의 기능 수행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인지능력, 사고력, 기억력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란 행동 양식과 식습관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인간의 두뇌와 물질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분을 섭취할 때도 물질적, 정신적 영양분을 모두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유일무이한 신경망 조직인 두뇌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모든 인지와 반응은 신경삭을 거쳐 대뇌에 전달된다. 고도로 복잡한 연산을 해내는 컴퓨터의 수행 능력도 인간 두뇌가 지닌 잠재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두뇌를 최첨단 컴퓨터와 비교하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두뇌는 육체의 중앙 조정 장치이자 중앙 제어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컴퓨터 드라이브에 정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뇌의 다양한 영역에 많은 정보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어진 저장 용량을 어떤 정보로 채울 것인지는 각자가 결정한다. 부정적 사고나 부담이 되는 정보들로 하드디스크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이고 우리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보들로 채울 것인가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번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지닌 사고의 소프트웨어는 다행히 다시 최신 정보로 채울 수 있다. 즉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근심, 고통, 공포, 실패를 불러오던 예전의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새롭고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저장된 정보 정체는 지식망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새로운 정보가 이 지식망에 들어올 경우 그 지식망 내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결고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그 정보는 기존의 정보에 쉽게 결합하여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가 지식망을 통과해 버리거나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관심사가 다양할수록 더 많은 분야의 정보들이 지식망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석과 감정이입,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결정할 때, 특히 직업적인 성공과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결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보나 지식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지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직관이다. 직관은 내면에서 나오는 메시지이다. 브로크하우스 백과사전은 직관이란 판단이나 추론 등의 의식적인 작용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철학자들은 직관을 오성을 통한 경험으로 얻을 수 없는 인식으로 가는 통로라고 규정한다. 플라톤은 관념은 정신적 표출의 대상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은 직관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며, 데카르트는 최고의 관념은 직관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오성으로는 생을 파악할 수 없다. 오성은 생을 그 자체와 틀 안으로 압박할 따름이다. 오성이 파악하는 대상의 세계는 허구이며, 참된 진실은 우리의 상황의 흐름에 동화될 때 우리를 향해 열릴 것이다 라고 기술하며, 오성에서 직관으로 옮겨갈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직관을 상황의 흐름에 동화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직관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방향 제시자요, 삶이라는 배의 항법 장치다. 그러나 이 항법 장치는 항해자가 스위치를 켜놓을 때야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스위치를 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일부를 읽어보았고요. 오늘 책 읽기 중에 가장 인지가 되는 글은 어떤 것이었나요? 또한 내가 적용할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 직관이 참 어떻게 보면 자주 쓰이는, 직관적으로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이 직관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지 못했는데, 직관은 내면에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관은 내면에서 나오는 메시지다. 이게 참, 그리고 이게
내면적 지능이라는 또 그 부분에 그 내면적 지능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다가왔고요. 우리가 늘 저기 습득 가능한 그 지식하고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만 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면적에서 나오는 것, 예의라든가 뭐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지능이라는 것에 저는 새로운 지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관점의 지식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이 양식이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